서울에 있는 한 대형마트. 백인으로 보이는 외국인 아이가 큰 소리로 울고 있는데요. 아이의 엄마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아이를 진정시키고 있습니다. 갑자기 옆에 있던 한국인 아이가 다가오더니 무언가를 건네어 주는데요. 그러자 외국인 아이는 울음을 멈추는 모습입니다. 잠시 후 한국인 아이의 부모로 보이는 여성이 다가와 고개를 숙이는 모습에 외국인 여성은 깜짝 놀라며 믿을 수 없다는 듯 표정을 짓고 있는데요. 이 여성은 왜 이렇게 놀랐던 것일까요? 노르웨이 여성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노르웨이 여성 마리아라고 합니다. 미국인 남편과 누구보다도 사랑스러운 특별한 딸 에밀리를 키우고 있어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하루하루가 불안하고 힘들었던 날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났지만 지금은 한국에서 가족들과 함께 그 어느 때보다도 행복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노르웨이에서 태어나 미국에서 대학교를 다녔는데요. 유학 시절 남편과 만나게 되면서 3년간의 연애 끝에 저희는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서 미국에서 정착을 하게 되었고 에밀리가 태어났죠. 에밀리가 특별하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희귀병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인데요. 처음 의사에게 병에 대해 듣게 되었을 때는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저 역시 어린 시절 몸이 약해 아팠다는 이야기를 부모님에게 들었던 적이 있어요. 제 기억에는 없지만 제가 태어났을 때 저체중으로 태어나 몸이 약해 부모님께서 많은 고생을 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처음 이 이야기를 부모님께 들었을 때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에밀리가 혹시나 유전적인 문제로 병에 걸린 것은 아닌지 모든 게 제 잘못인 듯 느껴졌어요. 에밀리는 에이카르디 증후군이라는 희귀병의 진단을 받아 매일 수십 번씩 발작을 일으켰기에 생명까지 위험할 수도 있다는 소리를 듣게 되었죠. 두뇌의 방구를 연결해주는 부위에 발달 이상이 나타나는 질환으로 발작뿐만이 아니라 망막 부위에도 이상을 보이곤 했습니다. 그 와중에 다행인 점은 뇌 전체가 영향에 미치지 않고 오른쪽에만 집중돼 있기에 수술이 가능하다는 소리를 들었죠. 그렇게 우뇌를 제거하는 큰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정상적인 두뇌로도 살아가기 힘든 세상인데 두뇌가 반쪽밖에 없다면 삶을 살아가는데 힘들지는 않을까 정말 많은 걱정이 되었죠. 모든 일들이 전부 제 탓으로만 느껴졌기에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 저를 보며 남편은 제 탓이 아니라며 우리가 같이 잘 키운다면 그 누구보다도 훌륭하게 성장할 수 있을 거라며 저를 다독여 주었어요. 에밀리를 보며 저와 남편은 항상 긍정적인 태도와 모습을 보여주며 노력하자.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에밀리는 저희 말에 잘 따라와 주는 모습을 보였죠. 의지가 강한 에밀리는 다른 아이들보다는 조금 느릴지 몰라도 혼자서 해나가는 모습이 대견했습니다. 혼자서 처음 걸음을 걷게 되었을 때 받았던 감동은 아직까지 잊지 못하고 있어요. 에밀리가 점점 커가면서 주위 환경 때문에 저희 가족 모두 힘들어졌습니다. 정상적으로 다른 아이들과도 어울릴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건 제 착각이었어요. 5살이 되던 무렵 유치원에 보내 사교성을 기르려 했으나 오히려 독이 되었습니다. 에밀리는 다른 아이들보다 지적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놀림을 받고 따돌림을 당했죠. 감정 조절을 잘하지 못했던 에밀리는 짜증을 내기 시작했고 그로 인해 유치원을 더 이상 다닐 수가 없었어요. 평소에는 집에서 짜증을 잘 내지 않았던 에밀리였지만 유치원을 다닌 후부터 모든 것에 짜증을 내기 시작했어요. 오른쪽 뇌가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감정 조절을 잘하지 못했기에 화를 참는 법을 몰랐습니다. 에밀리가 커갈수록 사소한 일에도 화를 내는 일들이 많아졌고 저 역시 점점 정신적으로 힘들어져만 갔죠. 그래도 부단히 노력한 결과 의사소통이 문제가 없이 이루어졌고 이제는 혼자 장난감을 가지고 놀 수 있을 정도로 성장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돌아와 회사 일 때문에 한국에서 반년 정도 있다가 돌아와야 한다는 소리를 했죠. 6개월 안에는 돌아오는 일정이라며 저에게 괜찮겠냐는 의견을 물어왔어요. 저는 당연히 남편이 가지 않기를 원했지만 가족 생계를 책임지는 남편이었기에 어쩔 수 없었죠. 남편이 한국으로 간다는 말을 하고 난 뒤부터 계속 불안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혹시나 에밀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된다면 저 혼자 감당할 수 없을 것만 같았죠.
저는 결국 남편이 돌아오고 불안하다는 말을 꺼내게 되었어요. 남편은 한참을 제 이야기를 듣더니 그럼 가족 모두가 한국에 가는 것은 어떤지 의견을 물어왔죠. 낯선 나라에 가게 되더라도 차라리 남편과 같이 있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었기에 저는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는 말을 해 저희는 한국으로 단기 이민을 준비했습니다. 에밀리가 걱정이 되긴 했지만 그래도 최대한 밖으로 나가지 않고 집에서 저와 함께 있는다면 미국과 크게 다를 것 없겠다고 생각을 했죠. 그렇게 저희 가족은 한국으로 떠났습니다. 한국에 도착해 처음 살게 될 아파트를 보며 참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크기는 크지 않았지만 입구부터 최신식으로 비밀번호를 입력해서 들어갈 수도 있었고 카드를 이용해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마음에 들었죠. 미국과는 다른 집안 환경에 한참을 살펴보기도 했어요. 에밀리도 한국의 집이 마음에 들었는지 평소에 화를 자주 냈을 법도 한 상황에서도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아 마음이 놓였습니다. 장점과 단점들이 존재했지만 가장 큰 장점은 온돌 시스템이에요. 에밀리는 바닥이 따뜻한지 카펫에 하루 종일 붙어 있곤 했죠. 처음 한국에 오게 되고 최소한 저희 가족이 먹을 수 있는 요리는 해야 했기에 장을 보러 마트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요. 한국이라는 나라를 잘 몰랐기에 혹시나 에밀리를 데리고 나갔다가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짜증을 내게 되면 한국인들이 어떻게 행동할지 모르니 걱정이 되었죠. 처음 밖을 나갔을 때의 에밀리는 한국이 마음에 들었는지 얌전하게 따라오더군요. 마트에서 식품을 고르던 중 에밀리가 진열해 있던 물건을 건드려 물건이 쏟아졌죠. 에밀리는 당황을 한 것인지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 역시 에밀리가 울자 당황을 해 진정시켜보려 노력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소란을 피운다고 생각해 혹시나 저희를 쫓아내거나 신고하지는 않을지 걱정이 되었죠. 하지만 제 걱정과는 다르게 주변에 많은 한국인들이 있었지만 에밀리가 우는 것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 모습들이었어요. 만약 미국이었다면 에밀리를 보며 인상을 찌푸리거나 심할 경우는 욕을 하며 지나가는 경우도 있고 데리고 나가라는 소리도 들어봤죠. 에밀리는 무엇이 그리 속상한지 한참 동안 진정이 안 되어 울고 있었는데 갑자기 한국인 아이가 에밀리 쪽으로 다가오더니 에밀리에게 무언가를 건네주었어요. 에밀리는 울음을 멈추고 한국인 아이를 쳐다보자 한국인 아이는 먹는 신용을 몸짓으로 표현했죠. 알고 보니 초콜릿을 준 것인데 안 먹고 자기를 빤히 쳐다보자 먹는 방법을 알려주는 듯했어요. 잠시 후 아이의 부모로 보이는 여성이 다가와서 아이에게 한국어로 말을 하더니 아이의 엄마는 저에게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여 사과를 해왔죠. 엄마의 모습을 보며 아이도 고개를 숙여 저에게 사과를 하더군요. 저는 그 모습에 깜짝 놀랐지만 저에게 허락을 받지 않고 초콜릿을 주게 되어 미안하다고 말을 했어요. 저는 얼떨떨한 마음으로 괜찮다고 말하자 한국인 아이는 에밀리에게 웃으며 인사하더니 한국인 여성과 함께 떠나갔죠. 오히려 제가 고맙다고 인사를 해야 할 상황에서 왜 사과를 한 것인지 의문이었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에밀리에게 혹시나 알레르기가 있을 수도 있고 제가 원하지도 않을 수 있기에 그런 것이라는 말을 들었어요. 이 말을 듣고 한국인이 아이에게 하는 교육에 충격을 받게 되었죠. 아이가 잘못한 일에 엄마가 고개 숙여 사과하고 교육하는 모습은 미국에서는 쉽게 볼 수 없는 장면이니까요. 보통은 타인에게 잘못을 하게 되면 아이에게 직접 사과를 하라고 시키곤 합니다. 남편이 집에 돌아왔을 때 마트에서 있었던 일을 말했죠. 아이가 크게 잘못한 행동을 한 것도 아닌데도 아이의 엄마가 직접 죄송하다고 사과하며 아이에게 교육하는 방법은 신기했다면서요. 남편도 생각보다 한국 생활이 어렵진 않을 것 같다며 웃어 보였죠. 그 이후로 종종 에밀리를 데리고 산책을 하거나 집 주변을 이곳저곳 돌아다니게 되었는데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안전한 나라인 줄 알게 되었습니다. 미국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치안이 좋을 뿐만 아니라 아이에게도 관대한 모습이었어요. 마트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에밀리가 울거나 짜증을 내도 한국인들은 한결같이 신경 쓰지 않는 모습이었죠. 누구 하나 눈치를 주는 사람이 없었고 오히려 에밀리의 기분을 풀어주려 다가오는 한국인들이 수도 없이 많다는 걸 보았습니다. 에밀리도 미국보다 한국에서 생활이 마음에 드는 듯 점점 짜증을 내는 것이 줄어들었죠.
어느 날 집 앞에 있던 놀이터에서 에밀리와 함께 놀고 있었는데 비슷한 또래의 아이가 눈에 띄었어요. 에밀리는 그 아이와 같이 놀고 싶은지 자꾸만 아이 쪽으로 가는 모습이었죠. 하지만 미국 유치원에서 상처를 크게 받은 적이 있기도 했고 한국인 아이가 어떤 행동을 보일지 모르니 긴장을 해야만 했습니다. 한국인 아이는 에밀리에게 다가오더니 어느 순간 에밀리와 웃으며 장난치는 모습이었죠. 저는 에밀리가 노는 모습을 지켜보며 한국인 아이의 엄마와 대화를 나누었는데요. 영어가 서툴렀지만 소통하는 데에는 큰 문제는 없었죠. 그녀의 이름은 다소 발음하기 어려운 효정이라는 친구였으며 아이는 수아라는 아이였습니다. 지금은 제 가장 친한 친구가 되어 정이라고 부르곤 해요. 첫 만남에는 효정이가 일이 있어서 이제 그만 가야 한다는 소리를 하자 에밀리는 그 상황이 못내 아쉬운지 수아가 떠나가자 한참 동안 기분이 안 좋아 보였죠. 처음 사귀게 된 친구가 마음에 들었던 것인지 그날 이후로 계속해서 놀이터에 가자고 졸라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나갈 때마다 수아라는 친구는 볼 수 없었죠. 이럴 줄 알았다면 효정이의 연락처를 물어봐 받아놓을 걸 후회를 했습니다. 에밀리는 끈질기게 놀이터에 가자는 말을 해왔고 막상 나가서 혼자 놀게 되면 얼마 놀지 않고 돌아오곤 했죠. 일주일쯤 지난 놀이터에 나가니 효정이와 수아가 놀이터에 있더군요. 에밀리는 수아가 있다는 것이 좋았는지 보자마자 저보다 빠른 걸음으로 수아에게 달려가는 모습이었죠. 저는 효정이에게 인사를 하고 에밀리가 수아를 좋아해 놀이터에 오는 것만 기다렸다는 소리를 하며 혹시 괜찮으면 연락처를 알고 싶다고 말해 저희는 연락처를 교환하게 되었습니다. 평일에는 보통 유치원에 갔다 오기 때문에 놀이터에 나오지 않고 주말에만 한 번씩 나온다고 하더군요. 효정이는 에밀리도 수아가 다니는 유치원에 보내는 게 어떻겠냐고 물어와서 에밀리의 병에 대해 말해주며 다른 아이들보다 조금은 느리다고 말해주었죠. 효정이는 제 말을 듣더니 그건 상관없다며 에밀리가 친구들이랑 노는 걸 저렇게 좋아하는데 집에만 있는 건 별로 좋을 것 같지 않다면서 말을 해왔어요. 하지만 미국 유치원에서 상처를 크게 받았기에 그런 것이라 말을 하니 잠시 생각을 하더니 그럼 유치원에 보내고 그곳에서 같이 에밀리를 지켜보는 것이 어떤지 물어왔죠. 자신이 당분간 함께 같이 가주겠다고 친절을 보여주어 너무 고마웠습니다. 에밀리에게 수아가 다니는 유치원에 가자는 말을 하니 좋아하더군요. 혹시나 동양인이 아니기에 더욱 많은 차별을 받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제가 걱정했던 것과 달리 한국인 아이들은 따돌림은커녕 오히려 외국인 아이라는 이유로 더 보살펴주고 따뜻하게 대해주는 모습이었죠. 한국인 엄마들이 어떻게 교육을 시키는 건지 이기적인 모습들을 보여주는 아이들이 없었고 간식을 나누어 줄 때도 차례차례 줄을 서가며 간식을 받아가는 모습이었어요. 수아는 에밀리의 간식도 자신이 따로 챙겨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수아뿐만 아니라 많은 친구들이 에밀리와 놀아주니 기분이 좋아 웃는 에밀리를 보며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효정이도 제 마음을 아는지 저를 따뜻하게 안아주며 위로해 주더군요. 남편도 에밀리가 다시 유치원에 가는 것을 너무 걱정했지만 유치원에서 있었던 일들을 하루하루 들려주니 잘 됐다며 너무 좋아했죠. 에밀리도 예전과는 다르게 짜증을 내고 화를 내는 일이 점점 줄어드는 모습이었고 감정 조절을 조금씩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처음 한국으로 오기 전까지만 해도 미국으로 빨리 돌아오는 것만 생각했다면 한국에 오게 되니 조금만 더 한국에서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죠. 남편에게 에밀리를 위해 혹시 한국에서 조금 더 살 수 있는지 물어보니 자신이 한번 회사에 말을 해본다는 소리를 했어요. 최소한 한국에서 어린 시절만이라도 행복하게 지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다행히 남편 회사에서도 괜찮다는 말과 함께 2년간 한국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어느덧 한국에 오게 된 지 1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났는데요. 미국에서 생활할 때 정신적으로 지쳐가던 저 역시도 지금은 하루하루가 너무 행복합니다. 효정이 덕분에 한국인 친구들도 많이 생겨났고 에밀리를 유치원에 보내놓고 친구들과 카페에서 커피를 종종 먹으며 하루하루 행복함을 느끼고 있어요. 마음 같아서는 쭉 한국에서 살고 싶은 마음이 들지만 아직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어 슬프네요. 남편도 한국 생활이 익숙해졌는지 좋다는 소리도 자주 하고 있으니 조만간 슬쩍 말을 꺼내어
한국으로 이민을 이야기해 봐야겠어요. 저희 가족을 따뜻하게 맞아준 친절한 한국인들 덕분에 하루하루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쁘시더라도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